네, 리프 클리닉 레벨 2 26회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26회는 앞에 어려웠던 회차들이랑 좀 비교하면 좀 풀만했죠. 아마 원점수도 앞에보단 조금 높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시험도 1등급이 한 7% 정도 비율 정도 나와서 무난한 시험이었다는 평을 받는 회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률도 예전에 막 살벌했던 막 20, 30 질비하던 그 회차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해설하는 챕터는 이번 회차는 어법 풀이도 좀 없고 전반적으로 좀 독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회차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최신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여나 있을 내신 대비에 있어서 대비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의미 추론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좀 밑부분 쪽에 있죠. 자, it is difficult. 자, 그럼 저 가져오겠죠. if not impossible.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to define the limits. 제한 한계를 정하는 게 어렵대요. 자, 이 중간에 이렇게 if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꼽사리 껴서 이렇게 들어가는 소위 삽입절의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 역할을 할 때는 뭐뭐 하더라도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좀 양보의 느낌 뭐뭐 하더라도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렵다. 뭐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불가능한 거 아닌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한계를 정하는 게 which reason should impose. 여러분, 제가 이거 정규 수업 때도 매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자, reason 뜻 뭐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맞춘 학생들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자, reason은 지금 이렇게 관사 없이 그냥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셀 수 없는 명사, 즉 추상명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reason이라고 하면 이건 이성이란 뜻이에요. 이성적인 할 때 그 이성이요. 논리적인 성질, 이성이죠. 근데 a reason, 복수로 쓰면 reason 쓰겠죠.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명사로 쓰면 요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ason이 이성, 이유란 뜻이 아니라 그냥 reason이라고 하면 이성이고요. a reason, reasons라고 가산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로 쓰면 그게 이유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관사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유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which reason should impose on the desire for wealth. 그래서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부에 있어서의 욕망에 impose는 부과하다, 어떠한 벌이나 의무 같은 거를 지우고 가하는 게 impose이죠. 그래서 이성이 맞자, 그리고 should 내가 맨날 해석 어떻게 하랬어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라고 해석하라 했죠. 이성이 마땅히 우리가 부를 향한 욕구에 가해야 하는 한계를 결정하는 건 참으로 어려워.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우리가 벌면 부자, 얼마까지만 벌어야 돼 라고 이렇게 숫자를 특정해서 정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for there is no absolute. 자, 이렇게 콤마, 세미콜론, 콤마 같은 걸 끊은 다음에 지금 동사 이렇게 나왔죠. for가 접속사로 쓰인 거죠. 자, 그러면 해석을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for가 접속사로, 즉 등위 접속사로 쓰이면, 즉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there's no absolute or definite 절대적이거나 정확히 확실한 부의 양은 없기 때문이야. which will satisfy a man.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족시킬 적당한 부의 양이란 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고 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소재가 한계를 짓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들이 몰랐을 법한 거 if의 의미, 그 다음에 should의 의미, 그 다음에 reason의 의미, 접속사 for의 의미 지금 몰랐던 거 한투성인 친구들은 제발 이 문장 독해 연습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The amount is always relative. 왜냐면 이 부의 양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상대적이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다는 게 결국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상대적이라는 말이겠네요. 그죠? That is to say, 즉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체화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Just so much as will maintain a proportion between what he wants and what he gets. 자, 실제로 이거 문제 풀었던 선배들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아예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proportion은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실전에서는 만약에 여기가 이해가 안 됐다, 물론 이따가 해줄 거예요. 자, 안 됐다고 하면 적어도 확실하게 잡힌 맥락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that is to say가 갖는 의미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that is to say가 즉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를 재진술하겠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얘랑 같은 말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잡고 내려가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야? 기본적으로 이 지문이 갖는 중심 내용을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죠? For to measure a man's happiness only by what he gets and not also by what he expects to get is as pointless as to try and express a fraction which shall have a numerator but no denominator. 첩첩산중이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정답률은 그래도 46이죠. 그러니까 막 솔직히 해석되는 이 난이도에 미루어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정답률이 좀 높은 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얘가 직결되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흐름을 잘 잡았으면 제대로 타고 내려가서 답은 풀리게 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특히 이번에 25년에 시행됐던 수능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심지어 좀 많은 질타도 받기도 했던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했을 때 한글로 변환을 해도 대체 이게 뭔 말이지? 싶은 문장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심 내용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문제 푸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핵심을 잡고 여기서 그 중심 내용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게 이런 연결사 의미, 세미콜론의 기능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근데 할 수가 있겠죠. 그지? 이러니까 문장 독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A man never feels the loss of things. 그래서 뭐 어떤 물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지가 않는데요, 사람은. Which it never occurs to him to ask for. 그래서 그에게, 그러니까 이게 좀 문장이 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어렵게 쓴 글이라서 그런데 which it never occurs to him to ask라고 했잖아. 이거 가주어고요. 이거 진주어예요. 그리고 ask for가 요청하다잖아. 그러니까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관계절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한 거죠. 이 사람한테는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선행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죠. The loss, 상실감. 상실감이에요. 죄송해요. 요 물건. 한 번도 나한테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물건들은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그거에 마음이 상처를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He is just as happy without them. 그거 없어도 그냥 똑같이 행복하니까요. 이거 whilst가 이게 while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while. 그러니까 여기서 딱 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거 지금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 좀 옛날 글이에요. 좀 많이 옛날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쓰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another, 또 다른 사람은 who may have 100 times as much, 이 사람이랑 다르게 100배나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데 feels miserable. miserable은 좀 비참한이라는 뜻이죠. 좀 비참함을 느낀대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없어도 딱히 뭐 그래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반대로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비참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부의 양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대적이다라는 얘기가 그대로 내려온 거죠. 비참한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Because he has not got the one thing he wants.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넥슨 창업주, 우리 잘 나가는 게임 회사인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이 자살했잖아요. 자살이 조 단위로 있는데 근데 자살했어요. 왜? 가족의 사랑 이런 걸 받지 못해서 외롭다라는 걸 느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있다고 다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죠. 근데 확실한 건 돈이 없으면 힘들긴 하겠죠. In fact, 사실 every man has a horizon of his own. horizon이 수평선, 지평선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그 기준 선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And 그래서 he will expect as much as he thinks it is possible for him to get.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to get 찐주어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기대한다라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받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기대할 것이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자기가 얼마를 원하는지는 자기 스스로 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이 상대적 기준으로 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는 60점만 시험에서 맞아도 막 행복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근데 누구는 90점을 맞았는데 시험 망쳤다고 막 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성적에 따른 성패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신만의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저기에서 얘기하는 relative랑 연결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이거라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결국 중심 내용이자 이 글의 숲이자 답의 근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에 대한 함축적인 서술 재진술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relative랑 연결된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연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난이도는 그렇게 크게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던 거죠. 1번 한 사람의 성공이 평가된대요. 얼마나 많은 목표를 그가 이미 달성했는지에 의해서. 자, 목표 달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내 목표를 달성하는 거지 목표를 세우는 거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탈락이고요. Each one has his own methods of getting what he wants. 그래서 각각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자신만의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한 거죠. 지금 잘못 이해한 거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그 수준이 다 다르다고 얘기했지. 메소드라고 하면 어떻게 해? 이게 틀린 거죠. 3번 There cannot be any limit to what one desires in his mind. 자, 그래서 그 어떤 제한도 있을 수가 없대요. 뭐에 있어서? to. 그러니까 limit to 하면 뭐뭐에 있어서의 제한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뭐로 가는데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원하는 걸 갖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제약도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이거를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절대적이거나 정해진 양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한계 상한선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상한선은 다 있죠. 난 이 정도면 행복, 요 정도는 행복. 근데 그게 그 최대 정해진 그 절대값은 없다는 거잖아. 이건 잘못 얘기한 거죠. 캔낫이 아니죠. 4번 One standard of happiness is tailored to societal norm. 자, 테일러 같은 경우는 뭐뭐에 딱 맞추다라는 뜻이야. 이게 어원은요, 너네 그 성씨 테일러 알죠? 보통 영어의 성씨는 다 그 직업에서 오거든요. 스미스, 쿡, 테일러 이런 거. 그러니까 테일러가 재단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suit, 정장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왜 수트냐면 우리 체형에 딱 맞는 나만의 옷을 만든다 해서 수트가 정장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는 옷. 그러니까 그 재단사가 그 수트 만든 사람들이니까 가서 다 그 수치 다 재잖아요. 그래서 또 완전 나한테 맞는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면서 그래서 테일러가 재단사인데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테일러가 뭐뭐에 딱 맞춘다. 그래서 be tailored to.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사회적인 규범 기준에 딱 부합한다라는 건데 그럼 탈락이죠.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그럼 정해진다는 건데 그거 얘기한 게 아니죠. 상대적이라고 해야지. 그럼 이건 오히려 반대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 딱딱딱 개별적으로 맞춰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오히려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고요. The limit of what one desires to get. 그래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의 그 한계는 그러니까 2번이랑 나름 3번이랑 나름 상충되죠. 이거는 한계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한계는 존재하는데 그 한계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한계는 존재한다고요. 근데 그 한계를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이렇게 정하니까 그 절대적인 상한선 절대값이 없을 뿐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3번을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읽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문제풀이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아무래도 좀 옛날 글이다 보니까 문장 독해가 당연히 옛날 글이어서
요즘에는 좀 잘 쓰지 않는 표현들, 문법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애를 먹었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도 이거 처음 읽을 때 어려웠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쓰는 글이 아니라 옛날에 쓴 글이니까 당연히 저도 이런 글은 익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시험을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장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조금 좋은 교본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문장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솔직히 내용은 쉽잖아요. 여기 부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쉬우니까 문장 독해 위주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만 좀 볼게요. Just so much as will maintain the proportion between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그러니까 여기 he가 a man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랑 그 사람이 없는 것 사이에 이 비율을 유지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 비율을 유지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랑 내가 갖고 있는 거의 비율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봐봐. 비율이 유지된다는 거니까 내가 그만큼 갖게 된 게 이만큼이야? 그럼 당연히 이제 원하는 건 이만큼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목표로 10억을 버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럼 10억을 달성했어. 그럼 대부분의 보통 평범한 인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이제 그 다음에 20억을 원할 거고 20억 달성은 이제 40억을 원할 거고. 그러니까 이 비율이 계속 유지된다는 게 그러니까 부의 목표는 계속 상향되며 유지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비율이 유지된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얻는 게 많아졌으면 원하는 것 그만큼 같이 올라가서 이 비율은 계속 똑같이 유지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많이 얻게 되면 그만큼 바라는 것도 많아진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얻는 게 많아지면 결국 원하는 것도 많아진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확 이해됐죠? 그러니까 왜 상대적인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지? 제가 just so much as 이거는 그저 똑같이 딱 이거랑 상응한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양이 항상 상대적이다 라는 걸 그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랑 맞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알겠죠? 그래서 for the measure 그러니까 요 for도 좀 이 for랑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접속사 for예요. 그리고 이 to는 to measure a man's happiness only by what he gets and not also by what he expects to get. 이게 지금 투부정사를 주어로 쓴 거고요. 이게 이 절의 동사예요. 이게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한 사람의 행복을 오직 뭐로서만 그가 지금 얻게 된 걸로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not also 또한 뭐에 의해서도 아니라 그가 얻기를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도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앞으로 갖고 싶어 하는 거 둘 다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은 pointless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pointless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As to try and express a fraction as는 마치 뭐뭐처럼 뭐뭐처럼이라고 뭐뭐듯이 그러니까 동등 비교하려고 쓴 거예요. 투부정사 알겠죠? 그러니까 전치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처럼 의미가 없다. To try and express a fraction. 자, 분수를 표현하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Which shall은 should보다도 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분수하면 당연히 a분의 b꼴 유리수는 a분의 b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 이 shall이 그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numerator 분자가 있는데 분모는 없다. 그럼 뭐 분수를 어떻게 나타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진배 없다. 다를 바 없다. 지금 이 얘기한 거야. 이 as가. 겁나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이거 모의고사 해설할 때도 얘기했는데 솔직히 투머치긴 해요. 좀 과하긴 해. 작년에 출제된 수능도 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요거는 과한 게 맞는 건 사실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는 그건 당신들이 좌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문제가 나오든 무조건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전에서 문제풀이 측면에서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먼저 제시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그리고 연습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아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하고 패스 이런 친구가 1등 맞는 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1등을 절대 안 나오고
무조건 내가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이 문장, 이 지문, 이 내용은 내가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놈이다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놈만 1등급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습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네 문장 독해에서도 그냥 제가 한 문장만 발췌했거든요. 너무 많으면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요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꼭 따로 별도로 한번 이렇게 해석을 쭉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안 되는 건 언제든지 와서 개별적으로 추가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클릭 선생님께 꼭 질문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문장 독해 꼭 해보세요. 자, 이제 바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We might forget an anecdote. anecdote가 이제 각주가 안 달리네요. 이건 일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썰이란 뜻이에요. 썰. 있었던 일. 자, 그래서 we might forget an anecdote about a stranger. 어떤 낯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쩌면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makes few connections. 내가 few 나오면 찔끔이라고 하라 했지. 그러니까 연결을 한다 안 한다. 연결점이 없다니까 여기다 이제 세모 쳐버릴게요. With our existing associations.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연관점이랑은 그 어떤 연결되는 지점이 전혀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까먹는다. 이거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 그지? But we won't forget a piece of gossip. gossip은 좀 우리 그냥 가십이라고 콩글리시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될까? 뭐 소문, 예를 들면 그냥 이야기거리. 그냥 이야기란 뜻이야. 그냥 좀 이렇게 가볍게 우리 수다 떨 때 얘기하는 그런 주제들 gossip이라고 얘기해요. About our cousin. 내 사촌에 대한 얘기는 근데 절대 까먹지가 않죠. 왜? 연결점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와의 관련성이구나 라는 건 이제 잡을 수 있겠지. There's one complex network that is larger and quicker. 그래서 하나의 복잡한 네트워크 연결망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접근하게 빠르대. 그 어떤 것보다. 그게 바로 the self. 정관사 더 썼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아를 얘기한 거예요. 자아. 오케이. 그러면 자아가 결국은 뭐예요? 이 연결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뭔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연결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 연결점을 삼는 게 나 자신이란 거죠. 그래서 we've been thinking about ourselves in our whole lives.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껏 생각해 왔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In our whole lives. 우리 전체의 이 인생에서. 자, 괄호는 그냥 굳이 안 읽어도 되니까 갖다 버리고 so 그래서 if a new piece of information has something to do with 자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to do with 이러면 이거 듣게도 많이 나와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정보의 한 일부분이 우리랑 관련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기억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It'll be more easily and thoroughly processed. process 동사로 쓰면 처리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처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thorough 아니야. thorough라고 발음되죠. thoroughly는 완전히, 철저히. 그러니까 나와 관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니까 to do with us, 나랑 관련이 있는 거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지? 그럴수록 이제 정보가 빠르게, 잘, 쉽게 완전히 처리된다는 거죠. It hits even closer to home than our actual home. 그러니까 이번 회차가 문제풀이 자체는 지난 회차들보다 좀 어렵지는 않은데 서술을 그러니까 조금 비속어를 써서 좀 얘기하면 개떡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좀 얘기해주면 좋을 걸 굳이 자주 쓰지 않는 표현들을 통해서 난해하게 서술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심지어 더 집에 더 가까이 다가갈 거다. 갑자기 집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니네가 지금 당황하는 거야. 우리의 실제 집보다 집에 더 빠르게 다가간대.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될까 봐 지금 짝대기로 재진술하고 있죠. We can take a vacation away from our home. 우리는 우리 집에서 떠나서 휴가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떠나서는 여행을 못 가죠. 그러니까 심지어 더 집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결국 이거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게 결국 뭐예요? 자아는 나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알겠지? 나와 관련이 있다. 이거를 굳이 집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굳이 어렵게 얘기한 거야. 진짜 집은 내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나의 집, 즉 이 내 자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이 홈이 누구 얘기한 거냐면 셀프, 자아 얘기한 거야. 알겠지? So the most effective communicators find ways. 그래서 가장 일을 잘하는 효과적인 커뮤니케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방식을 찾는데 to make the abstract. 그래서 투부정사는 여기서 지금 형용사로 쓰였고요. 그래서 make가 이렇게 해서 지금 빈칸이 목적격 보호 한번 형용사 나오겠죠? 쭉 이렇게 형용사 나오는 겁니다. 1번 객관적인, 2번 논리적인, 3번 개인적인, 4번 창의적인, 5번 상징적인. 근데 여기서 이미 답 3번 아니에요? 나랑 관련이 있대잖아. 나. 그러니까 personal 개인이라고 해야지. 이게 답의 근거였네. 그러니까 이미 답의 근거가 앞에서 이미 다 잡혔죠. 결국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자, the abstract 정관사 더 썼죠. 그러니까 요거는 추상적인 것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게 새로운 정보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나랑 낯선 사람은 연결점이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거, 나한테 낯선 거를 개인적인 걸로 만들어서 이해를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답은 personal일 수밖에 없겠지. 그랬더니 뒤에 considering the warning that law schools, law school이라고 하면서 law school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시네.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독해를 더 안 하죠. 어차피 이거에 대한 재진술을 또 하는 걸 텐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뒤에는 자 concerning은 뭐뭐와 관하여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건 중요합니다. drop out은 중간에 나가는 거잖아. 이거 중퇴. 그러니까 중간에 학교 다니다 자퇴하는 거 있죠. 그걸 중퇴, drop o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tatistic, 통계, 숫자, 수치 자료라는 뜻이죠. 통계. 한 이 정도만 할게요. 여기에 좀 해석 스스로 해보시고요. rigor는 엄격함인데 이건 단어 좀 외워주세요. 알겠죠? 왜냐면 rigorous라고 해서 너네 이거 단어장에서 본 적 있을 거야. 엄격한. 그래서 이거는 자주 나온 단어니까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해석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좀 쉽겠네. 정답이 높죠? Turtle hatchlings. 네, hatch가 부화하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끼 거북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갓 부화한 거니까 새끼 거북이. 자, 갓 태어난 새끼 거북이가 have seems evolved. 언뜻 겉으로 봤을 때 뭐뭐처럼 보이냐면 진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crawl, 기다란 뜻이죠. 이렇게 기어가다. toward the light. 빛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처럼 가는 걸로 진화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본능적, 그러니까 여기 evolved라는 말이 나오면 진화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뭔가 본능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거북이는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빛에 이끌린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빛에 본능적으로 이끌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될 걸. 꼭 겉으로 봤을 때 새끼 거북이는 마치 빛을 향해서 기가는 것처럼 진화한 것 같아. 이렇게 쓸데없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this was a highly rational and effective strategy. 그러니까 수백만 년 동안에는 this가 당연히 이거 얘기한 거죠. 빛을 향해 기가는 거. 그게 합리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the light on a dark beach, 그래서 어두운 해변에서 빛은 represented the reflection of the moon, 달의 반사된 모습을 드러내줬고 and stars on the water surface, 그래서 물에 비치는 그 별도 비춰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인공 조명이 없으니까 달, 별빛 이런 거에 의해서만 빛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 엄청 옛날 얘기한 거죠. 그래서 following the lights led baby turtles back home to the sea. 그러니까 이게 왜 합리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는 게 왜 합리적인 효과적인 전략이었어? 그게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는 전략이 되어주니까. 그러니까 좋았던 거지. The problems네. started when humans. 그러면 여러분 여기 however, on the other hand 이런 역으로 흐름을 접는 표현은 없죠. 근데 어쨌든 problem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흐름은 뒤집힌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인간에 의해서 이게 더 이상 장점이 안 됐다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하기 시작했을 때 beachfront homes,
그래서 해변 앞에 집을 짓기 시작하고 sparkling hotels on the other side of the beach. 그리고 관광업을 위해서 반대편에다가 반짝반짝거리는 찬란한 호텔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극이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끝났네.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어딜 가나 맨날 인간이 문제다 이거잖아 지금 이건. 그죠? Now after hatching, 이제 부화하고 나면 turtles heading for the brightest nearby lights. 자, 요거는 분사구 수식이죠. 그죠? head for 뭐뭐로 향하다. 가장 밝은 인근의 빛으로 계속 이끌려서 향하는 거북이들은 were being guided straight into traffic. 그러니까 어디로 간대? 제일 밝게 빛나는 게 자동차들 그 전조등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찻길로 뛰어든다는 뜻이야 이거. 그래서 are self-destructive sea turtles naturally irrational? 자, 이렇게 서리적으로 의문문의 형식을 빌렸다는 건 self-destructive, 자기 파괴적인 이런 바다 거북이들이 진짜 원래 타고나게 멍청해서 그런 건가? 비합리적이어서 그런 건가? Yes, in the modern world. 그럼 물론 이런 현대 세계에서는 우리 오늘날에서는 당연히 바보 같은 거지. 왜?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self-destructive 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인간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there's a deeper truth. 여기엔 더 깊은 이면의 진실이 있는데 turtles are basing, 자, base A on B. 그래서 그들의 의사결정을 간단한 단순한 신호에 기반을 두거든. That were perfectly rational for their ancestors. ancestor가 조상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조상이란 게 결국 뭐야? 지금까지 이어져 온 evolved, 이거 본능 얘기한 거잖아. 본능. 그러니까 옛날 조상한테는 완벽히 합리적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본능적으로는 이게 맞는 건데 인간이 만든 이 세계가 지금 바다거북이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거잖아요. 빛이 너무 많으니까. However, their evolved decision-making mechanisms. 하지만 요즘 오늘날에 그들의 이런 진화된 의사결정 메커니즘, 작동 원리가 1번 serve,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As a reliable lighthouse for them. 그들을 위한 빛을 쏘는 믿을 수 있는 등대가 되어준다 이런 거잖아. 뭐 헛소리죠. 등대가 되어주면 어떡해요. 2번 reinforce their fear of brightness. 빛을 두려워하는 걸 강화시킨다. 그게 아니죠. 그냥 계속 이끌려서 그냥 찻길로 뛰어들어서 죽는 거잖아. 그러면 뛰어들지 말아야지. 말이 안 되죠. 3번 are being blinded. blind가 눈을 멀게 하다. 그럼 수동태니까 눈이 멀어졌다는 거지. 뭐에 의해서? 현대의 인공 조명들에 의해서. 끝. 답 3번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진화된,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원래는 생존에 유리했던 이 본능적인 전략이 오히려 뭐에 의해서? 이런 현대의 조명에 의해서 눈이 멀어졌다, 망가졌다는 거죠. 끝. 답 3번. 4번 drive them toward their home in the sea. 바다에 있는 자기네 집으로 계속 데리고 간대. 달라. 바다가 아니라 찻길로 가서 죽었어요. 자, 반대되는 말이죠. are not dominated by the building's lights. 그래서 빌딩의 빛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좌우되다라고 하면 되죠. 지배하다. 좌우됐죠. not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죠? 지문의 대전제를 뒤집어 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8번이 여기서 제일 쉽지?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얘가 정답률 2위네요. 오답률 2위. 빈칸 9번. 자, 잘 보세요. sensory organs. organ은 이제 인간의 신체 기관이라는 뜻이죠. 감각 기관이 are the only channels. 채널이 너네 그 얘기한 그 채널이야. 그러니까 통로야, 통로. 뭔가를 이어주는 통로요. Channels of communication between a brain. 정관사 더 썼으니까 인간의 뇌죠. 인간의 뇌랑 and the outside world. 우리 인간의 외부 세상. 세상과 뇌 사이의 의사소통을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대요. 감각기관이.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외부 세상을 브레인이니까 뇌니까 이해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이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그냥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이 되어준다 이렇게 하면 될걸. 우리 뇌랑 외부 세상 간의 의사소통을 해주는 유일한 소통 구간, 소통 통로가 되어준다. 이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다 이렇게 서술돼 있죠. 지금까지 벌써 한 3-4문제 지금 봤는데 다 이딴 식으로 서술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즘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특히 수능 때 선배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서술된 거.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수능 영어에선 절대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애초에 그래요. 근데 니네가 안 읽힌다? 그러면 니네가 아는 내용을 어렵게 서술한 거니까 그걸 니네가 아는 내용으로 변환하려고 하는 거. 요게 니네의 학습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제가 이게 이렇게 매끄럽게 되는 이유가 뭐냐? 당신들보다 제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단지 지문을 더 훨씬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세보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1년에 그래도 한 1000문제 단위로는 풀 거 아니에요. 몇천 문제는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제가 하는 짓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뻔한 거야. 나오는 거 또 나오고 나오는 거 또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국어랑 영어는요. 나오는 거 또 나오는구나 라는 그 감각이 생기면 기출을 제대로 분석한 거고 수능을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라고요. 결론. 알겠지? 자, simply put 이러면 간단히 말하면 이란 뜻이야. 여봐. 그러니까 지금 필자도 앞에서 내가 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얘들아. 이런 느낌이야. 뒤에는 좀 더 구체화해 주겠지. The brain is not designed to sense on its own. 뇌는 그 자체로 스스로 감지하고 느낄 수 없도록 설계됐대.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네. 그러면은 이거랑 결국 연결된 거네. 이게 핵심이었던 거네. 그지? 그러니까 뇌는 독립적으로 감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감각기관 통해 지각한다는 거죠. 감각을 느껴서 알게 된다는 거지. 니네가 그 지각 동사 할 때 그 지각 끝나버렸네? 그죠? 이게 중심 내용일 거 아니야. For instance잖아. An exposed brain would neither sense light shining on it nor feel something touching it. 밖으로 꺼내진 외부에 노출된 뇌는 빛을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expose인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인간의 그 머리통 두개골에서 뇌를 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뇌 하나만 있으면은 뜻이야. 그러니까 이 exposed가 결국 뭐랑 같은 말이냐면 independent야.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익히는 게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노출된 이러고 그냥 넘어가니까 해석이 안 되지. 직역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노출된 게 머릿속에서 꺼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뇌만 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빛을 쬐는 그 빛을 감지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만지고 있는 그거를 촉각을 감지할 수도 없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In fact, patients are often kept awake during brain surgery. 그래서 보통 대부분 환자들이 뇌 수술을 할 때 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which can help a surgeon isolate specific regions of the brain.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깨 있기 때문에 뇌의 특정 부분을 isolate,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혼자서는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뇌는 감각기관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만 나오면 돼요.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끝내주지. 또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를 또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박찬호 아저씨처럼 한 번에 안 끝내고 또 주저리 또 어려운 말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recognized this characteristic of the brain over 2000 years ago. 대단하죠. 2000년 전에 이미 이 뇌의 특징을 인식했었대. 똑똑하네요. When he said nothing is in the mind that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감각을 거치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 머릿속, 마음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감각을 반드시 거쳐야만 뇌가 인식할 수 있다. 이건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this concept can be seen clearly when volunteers are blindfolded and placed in the warm water of a sensory deprivation tank. 그러니까 또 쓸데없이 이렇게 어렵게. 자, 이 개념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실험에 참가를 자청한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 담겨졌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감각을 뺏는 어떤 탱크 같은 데래. 그러니까 감각을 못 느끼게 하는 탱크 거기다 넣어놨다라는 거죠. They soon experience visual, auditory, and tactile. tactile이 이게 촉각이라는 뜻이에요. 촉각, 질감, 촉각. 그래서 hallucinations, hallucination이라고 콩글리시로 좀 많이 쓰기도 하고 특히 뭐 게임 같은데 뭐 기술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환각이라는 뜻이고요. 외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각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혼자서 감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감각의 착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반드시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자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As well as incoherent. coherent가 명료한, 분명한, 말이 되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불분명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Thought patterns.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생각들이 막 생긴다라는 거죠. 감각도 환각이 생기고. From these experiments and others, 그래서 이런 실험과 다른 실험들을 토대로 보면 it is apparent that 이하라는 사실은 분명해라고 하는 거면 뭐 중심 내용이 계속 타고 내려온 걸 테니까 곧 이 부분이 답의 근거이기도 한 거겠죠. 자, 그러면 뭐가 분명하냐? That 빈칸 to carry out functions that give us personality and intellect. 자, intellect는 여기서 지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우리한테 성격과 지능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빈칸한다라는 건데 We need constant input from our senses.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봐봐. 성격과 지능을 준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뇌의 인지적 기능을 얘기한 거죠. 지능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뇌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럼 감각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요리 교실 막 이런 거 촉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네 뇌 발달, 두뇌 발달이랑 창의력에 증진되는데 도움된다. 이래서 이제 어렸을 때 막 요리 교실 막 이런 거 다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거거든. 그러니까 뇌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뇌의 인지적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각 기관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감각으로부터의 입력값. 그러니까 감각 신호 얘기하는 거죠. 인풋이. 이 인풋이 입력값, 즉 감각 신호 얘기한 거잖아요. 야, 개꿀이네요. 답 1번이네. 그지? 2번. The brain clearly separates reality from illusion. 이건 그냥 딱 봐도 여기 뇌 수술 여기에 있는 걸로 장난친 건데 우리 뇌가 분명하게 현실과 환영을 구별한다? 그거 얘기한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현실과 이걸 구별한다는 게 아니라 감각이란 말이 나와야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건 그리고 뇌 인지적인 기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감각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이 부분에 애초에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만약에 늘 거였으면 차라리 여기에 있었던가, 그지? 얘는 그러니까 답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뇌의 인지적인 기능과 관련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네 비겁하게 그냥 여기에서 지문의 내용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뭉개서 그냥 풀면 안 되고요. 국어 비문학 풀듯이 따박따박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반박하셔야 돼요. 요즘 빈칸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한 20회차부터 계속 얘기하죠. 지금 잔소리 마냥.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We rely more on, 자, reason 또 이유 하지 말고 이성이야. Than on sensory elements. 우리는 감각적인 요소보다 이성에 더 기댄다고요? 반대되는 말이죠. 감각에 기대야죠. The brain selectively accepts sensory information. 뇌는 선별적으로 자기가 받고 싶은 감각 정보만 받는다. 지금 4번 고른 애들 좀 있었거든요. 근데 4번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선별적으로 몇 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선별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조금 말이 안 되죠. 왜일까요? 앞으로 차츰 계속 우리가 성격이라는 것도 생겨야 되고 지능이라는 것도 생겨야 되고 하려면 그럼 몇 개만 일부만 받으면 이거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면 이것 따로죠. 근데 이것만 받고 선별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selectively가 그럼 틀린 거죠. 그러니까 1번이랑 4번이랑 그러니까 constant랑 selectively가 서로 대립되는 거지. 됐지? 자, 5번. 그러니까 1번이 맞으니까 4번은 베타적인 선지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5번. Each sense is closely interconnected with the others. 그리고 4번보다 훨씬 더 많이 고른 게 5번이에요. 5번을 엄청나게 골랐습니다. 각각의 감각이 서로, 그러니까 촉각은 후각이랑 관련 있고 후각은 미각이랑 관련 있고 이거 서로 다른 감각끼리 연결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각끼리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뭐라 했어?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세상,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 신호를 감각기관이 먼저 받은 다음에 그거를 뇌에 전달한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뇌가 인지기능이 활성화되는 거고 지금 알고리즘으로 정리하면 이거거든요. 근데 5번은 감각끼리 지들끼리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이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외부 신호라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감각끼리 연결돼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5번 고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반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박을 안 하니까 5번 고른 거예요, 얘들아. 이해가 안 되니까 찍은 거죠. 그나마 뭔가 답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애로. 그러시면 안 돼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A reason for a conclusion is very likely to consist in a single claim. 자, 오늘 많이 나오죠? reason. 이성이 아니라 어가 붙었으니까 이유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에 따른 결론이란 뜻이죠. 그래서 결론에 있어서의 하나의 이유는 뭐 할 가능성이 없다. 하나의 주장에서만 계속 머무를 가능성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유 하나만으로는 계속 하나만으로는 결론을 구성질 수 없다라는 거죠. consist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주장으로서 구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성되다니까. 너네 consist of가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거니까. 알겠죠? No matter how we might state는 진술하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아무리 짧게 진술한다 손 치더라도 분석적으로 봤을 때 즉 이 이유는 복잡한 많은 생각들과 그에 따른 implication, imply가 함축하다잖아요. 그러니까 implications는 함축적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생각들과 이런 함축적인 의미들이 막 복잡하게 상호작용해서 구성하는 거지. 하나만으로는 구성될 수가 없다. 어떤 한 결론에 대한 이유를 얘기할 때는 한마디로 툭 던져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shorthand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A를 봤더니 why the link between these two ideas. 자, 그래서 이 두 생각들 사이랑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정관사 더 썼죠. 결론 간의 연결점은 어쩌면 명백해 보이겠지만 y니까 대립되는 거죠. 이제 콤마 기준으로 앞뒤가 대조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A는 탈락이겠습니다. 왜냐면 두 생각들과 그에 따른 결론이라고 했는데 얘는 일단 그 두 생각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결론에다가 생각은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A는 완전 탈락이기 때문에 1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B. 하지만 is라고 했네. 그럼 의문문이겠지. Is our analysis of the situation clearly expressed in just one statement?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요. Is our analysis of the situation 정관사 더 썼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의 우리의 분석이 과연 명백하게 하나의 진술에 표현될 수가 있을까? 그럴 일은 거의 없을걸? 찔끔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일단은 just one statement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이거랑 내용이 흐름이 유지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에 안 된다며. 근데 하나로 과연 되겠어? 안 될걸?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B도 절대 답이 안 되거든. 2, 3번, 그러니까 1, 2, 3은 절대 고르면 안 돼. 왜냐면 생각해봐. 일단 정관사 덜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분석도 없을 뿐더 상황이 제시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벗으로 흐름을 뒤집었거든. 그럼 앞이랑 뒤에가 흐름이 달라야 되잖아. 근데 흐름이 같아요. 흐름이 같다고요. 근데 어떻게 벗으로 뒤집겠습니까? 그러니까 B도 안 되는 거야. 자, 정관사 더 썼죠. 그래서 이 위에서 얘기한 이 이유는 반드시 잘게 쪼개서 분해해야 돼. 뭘로? A chain of more precise premises.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를 구성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죠. 더 정확한 하나하나의 쪼개진 전제 조건들로 우리가 연쇄적으로 있는 이 전제 조건들로 쪼개 나가야 돼. 자, 그러면 이 연쇄적으로 쪼개 나간다라는 게 컴플렉스 인터랙션 같은 말 아니에요? 여러 개로 맞물린다는 거니까. 그러면 내용상으로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좀 뭐라 했어요? All reason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가리키는 것도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답은 4번 아니면 5번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4번, 5번을 고른 친구들이 제일 많았죠. 자, 그리고 for example로 예를 듭니다. 자, 예시를 드는데 the claim that. 자, 그럼 어떤 특정 주장이니까 동격 접속사 that을 써야겠죠. 그래서 university education should be free for all Australians.
모든 호주 사람들에게 대학 교육이 무료여야만 한다라는 주장이 있으면 그게 might be supported, 지지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a reason, 그러니까 이게 지탱될 수 있다라는 게 이유를 댔다라는 거랑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by the reason that 하고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줘야지. 이것도 동격 접속사 대시고요. The economy benefits from a well-educated Australian population. 너네 이거 population 인구라고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다 해가지고 셀 수 있는 걸로 했어. 그러니까 뭔가 거대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보통 대부분. 그래서 호주에 이 교육받은 거대 집단으로부터 호주 경제가 이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모든 사람한테 줘야 돼,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CAB로 4번 골랐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답 보시면 그렇게 안 돼 있죠? While the link between these two ideas, 저 막을 놈의 these two ideas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디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반복됐거든? 그지? 근데 결론, 즉 어떤 주장을 하는, 이 클레임이랑 컨클루전 같은 말이잖아. 어떤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유를 만드는데 여러 생각들과 그에 따른 함축적인 의미가 상호작용해서 이유를 만들어낸다 했지. 하나만 아니고, 그지? 아이디어즈는 결국 뭐 하는 거야? 이유를 만들어내는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이유잖아, 이유와 관련된 거니까. 근데 여기 C 봐봐요. C에 지금 보시면 주장이죠. 그러니까 conclusion이죠, 결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유를 하나만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럼 two ideas가 아니잖아. one idea잖아. 그러니까 two ideas 어떻게 하냐고. 이미 독해를 조금 더 딥하게 했었으면 아닌 게 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얘가 함정 포인트예요. These two ideas. 이거 잘 골라야 돼요. 근데 기왕 읽은 거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these가 딱 봐도 매력적으로 꽂히잖아요. 그죠? 두 개. 자, 이 두 개의 생각과 그에 따른 결론. 이거 결론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유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미 탈락이라니까. 그러니까 A 고른 사람 반성하세요. 이것만 보고 푼 거잖아요. 뒤에 이건 전혀 생각도 안 했죠. 그래서 the purpose of reasoning. 자, reason 동사 쓰면 추론하다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니까 추론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결국 추론의 목적이 뭐냐면 확실하고 분명한 걸 가정하는 걸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래, 이렇게 그냥 단정 짓는 걸 피한다는 거지. 단정 짓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의 진술로만 뭉개려고 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함으로써 working through the connections between the various ideas in the initial statement. initial은 맨 처음이라는 뜻이잖아. 맨 처음에 우리가 내린 결론이라는 뜻이죠. 맨 처음에 진술에 있어서 우리의 이유의 이 맨 처음에 진술에 다양한 생각들 사이에 연결점들을 샅샅이 훑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추론을 해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유의 맨 첫 진술이래. 그게 이거 얘기한 거죠. 그지? 자, B 볼게. 근데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하나의 진술로 과연 표현이 될까? 근데 얘들아, 이 상황은 지금 이거 얘기한 거잖아, 이미. 그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더 클레임이랑 연결할게요, 그냥. 뒤에 여기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게 저 진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호주 교육의 상황 얘기한 거지. 그에 따른 분석이잖아. 요거 분석이 이거잖아, 요거. 근데 그게 한 단어, 한 표현으로, 한 진술로 과연 설명이 될까? 아니,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여러 개로 계속 연쇄적으로 계속 맞물려서 가야 된다. 여러 개로 쪼개야 된다 이 얘기한 거 아니야? 야, 얘들아,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CBA야, CBA. 그래서 the conclusion,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론은 대학과 무료 교육이야. 반대로 이유는, 그러니까 결론은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결론은 쪼개면 딱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유는 introduce가 불러일으키다라는 거거든. 불러내다. 몇 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불러내야 돼. 그래서 economic benefit and a well-educated population. 그래서
요 두 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결론은 일단 두 개로 명확해.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결국 뭐야? 명백하죠. 근데 새로운 건요. 아,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 얘기한 거였구나. 그래서 저 these two ideas가 이거 얘기한 거였구나. 그에 따른 결론 이거구나. 이거 이해 안 됐지 니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결국 우리가 추론이라는 걸 해서 이유를 그럴싸하게 대는 거. 그러니까 저 추론이 이유 되는 거야.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댈 때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판단을 하는 거, 분석을 하는 게 결국 우리가 뭘 하기 위함이라고? 여기에 따른 새로운 생각들을 덧붙여서 얘의 말을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한 이거를 그럴싸하게 딱 만들어 줘야지.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진술로서 이유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이런 여러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면서 근거를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가 11번의 핵심 내용이에요. 겁나 어렵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거 정답률은 좀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높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these two ideas만 잘 잡았으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에서 놀아나지 않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걸. 그리고 대부분 이걸 4번 그러니까 거의 다 틀린 애는 4번 골랐거든. 그러니까 이게 얘인 줄 알고. 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독해하면서 이게 갖고 있는 의미들을 차츰차츰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솔직히 CBA로 답을 골랐다고 해도 얘가 이거랑 연결돼서 흐름을 가져간다는 거는 너네가 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딱 할 수 있으면 이제 진정한 1등급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 해설 마치고요. 자, 13번 오답률 1위 한번 보겠습니다. 오답률은 1인데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어떻게 부르는 건지. The big problem with money. 돈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created.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the government네. 그러니까 우리 국가 정부의 경우야.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돈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is that those who run the government. run 타동사 썼죠? 운영하다죠. 그래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항상 face the temptation. temptation은 유혹이라는 뜻이야. 어떤 뿌리치고 싶은 유혹. 왜 뭐 하려는 유혹? 형용사죠. To create more money and spend it.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서 그걸 쓰고 싶어하는 유혹에 항상 마주한다는 게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찍어낸 돈의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치 용어, 사회 용어에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치인이 뭔가 일반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뭔가 선심 쓰듯이 돈 막 뿌리는 거. 그런 걸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래요. 이러한 이유로 그러면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겠지. Many countries have preferred using gold, silver, or some other material. 다른 물질을 금, 은, 다른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해왔대 많은 국가들이. That is inherently limited in supply as money. 그러니까 돈처럼 뭐 하는? 본질적으로 공급이 제한되는. 이거 솔직히 혹시 경제학 공부하신 분이면 알 텐데 근본이제, 은본이제 혹시 배우신 분 있으면 이 근본이제, 은본이제가 뭐냐면 어떤 화폐를 발행할 때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금의 그 양 거기에 맞춰서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그러니까 너네 사실 화폐는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에요. 화폐라는 게,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자 은본이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제한된, 왜냐면 저 금이랑 은은 자원인데 유한한 자원이잖아. 전 세계에 매장되어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금을 그렇게 비싸게 우대해 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돈을 발행해라 라고 하는 게 근본이자예요. 언젠가 어디서 배울 때인데 그리고 특히 아마 국어 비문학집에서 볼걸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좀 뭔가 돈처럼 본질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애들을 사용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랑 뒤에가 인과관계였겠죠? Whether among ancient kings or modern politicians, 고대 왕이든 뭐뭐이든 간에죠. whether 부사줄로 썼으니까 아니면 현대 정치인들이든 간에 this has happened. 이건 항상 지금까지 일어났대요. Again and again over the centuries. 몇백 년 동안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서 분사구문이죠. 결국 뭘로 이어졌다? Inflation으로 이어졌고요. And many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that follow from inflation. 인플레이션으로 비롯되는 여러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같이 함께 야기됐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 문제니까요. 이 디스는 가리킨 게 명확하죠. 뭐? 요거 돈을 더 많이 찍어내서 더 많이 쓰고 싶어 하는 거 연결됐죠? 그러니까 1번 탈락이고요. 인과관계로 묶어야 되는데 this reason 때문에. 2번 It is a way of depriving. 자, deprive A of B. 처음 보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진짜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꼭 외우셔야 돼요. A에게 B를 뺐다는 뜻이야. 자, 저 푸는 거 잘 봐요. 자, it 있죠? 근데 이거 가주어진 주어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It is a way of depriving governments of the power to expend the money. 쌤, to expand가 진주어예요. 이런 순간 이제 정답률 31% 헌납하신 겁니다. 틀릴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러니까 생긴 거 보고 그러니까 문법이면 무조건 문법 문제 풀 때 쓰는 거야. 이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에다 to expand the money라고 했잖아. supply to inflationary levels.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돈의 공급을 확대하는 거래. 근데 그게 정부로부터 권력을 뺏는 거다?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돈을 확대하는 건데 그게 정부가 하는 거잖아. 근데 정부로부터 힘을 뺏었는데 근데 돈이 확대되는 게 이게 진주어라고? 에다 여기 정관사 더 써있지 않아요? 그럼 무슨 권력인지 알려줘야죠. 투부정사가 뭐 했다는 거야? 형용사로 쓰였다는 거야. 이 권력을 정부로부터 뺏었다고요. 얘다 이 가주어 아니고요. 앞에 가리키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막 무한정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돈을 막 찍어내려고 하는 것을 박탈시켰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그러면 deprive 빼앗다니까 쌤 안 좋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이 지문의 맥락상으로 봤을 땐 긍정이죠. 왜? 정부한테 힘을 뺏었다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이 가리킨 거 찾아야 되죠. 근데 여기 이거 해결책이잖아요. 근데 문제점인데요? 문제로 이어졌는데? 가리키는 게 없어요, 지금. 본질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거네. 이거 사용하는 거 얘기한 거였네. 왜?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돈을 찍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처럼 이런 식으로 제한된 공급이 제한된 물질들을 화폐로서 사용하려고 했다. 끝. 됐죠? 지금도 아마 근본이제일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막 현금 요동치고 이러면 금 사는 거야. 그래서 막 금이 오랫동안 여기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됐죠? 근본이자 하나만 알았을 뿐인데 근데 배경 지식으로만 해도 딱 답이 2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배경 지식을 그러니까 쌓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면 국어랑 영어에 필연적으로 도움이 돼요. 이러니까 많이 읽으라고 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상위권 애들 어땠어요? 시간 겁나 아꼈죠. 근데 정답이 30일이래. 심지어 이거 3점짜리고. 근데 최상위권은 이걸 겁나 빨리 풀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력을 갖추고 싶으시면 꼭 이렇게 정확하게 독해하는 연습, 독해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연습, 그리고 항상 많은 것들을 읽으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convertible. convertible은 전환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돈을 금으로 바꾸는 이게 그 근본이제예요.
백업, 지탱하다, 뒷받침하다, misleading, 호도하다, 잘못 이끌다. 뒤에는 그냥 단어만 얘다 이슈. 이거 이슈 동사로 쓰잖아. 그러면 화폐를 발행하다라는 뜻이야. 발급하다, 발행하다. 알겠죠? 뒤에는 그냥 단어만 잡아드렸어요.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제가 근본 이제 설명한 걸로 토대로 아마 해석 연습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고요. 자, 한 줄 요약 이것도 정답이 좀 낮았는데 The brain's emotional part, working in relation with its deliberative part. deliberate가 심사숙고하다잖아. 숙고하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부분이란 뜻이야. 그것과 관련이 맞물려서 관련하여 작동하는 뇌의 감정적인 부분은 동사 자리겠죠? 주어가 감정 부분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일단은 소재로 쓰여야겠네요. 자, A의 저 힌더 모르면 이제 못 푸는 거야. 이거 힌더는 저해시키다, 방해하다라는 뜻이야. 자, 요거는 내신 대비에 또 많이 나오니까 몰랐으면 꼭 외우셔야 돼요. enhance 향상시키다, control 통제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긍정, 부정 대립돼 있죠, 그지? 그리고 the effectiveness of decision making. 그래서 의사결정의 효과성, 결과를 A 한다, 좋게 한다, 안 좋게 한다. 그리고 which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죠, 콤마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deny 부인한다, 부정한다, counter 반박하다. 우리 카운터 펀치라고 하잖아. 반박하다. distort는 왜곡하다죠. deny 데니스 아니야. deny 부인하다야. 부정하다. confirm 확인하다. approve 찬성하다, 승인하다, 동의하다. 그래서 which be the ideas about emotion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raditional economics. 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감정에 대한 생각들을 B 한대요. 얘도 마찬가지로 긍정, 부정으로 나눠져 있죠.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A, B는 서로 뭐 인과관계도 아니고요. 그죠? 그냥 A 플러스 B가 되는 것 같아요. A 하니까 결국 이게 여기에도 영향을 끼쳐. 그러니까 A는 뇌의 감정과 관련된 게 나와야 되고 B는 특히 뒤에 뭐라 했어? 전통 경제학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냐를 찾으면 되고 둘 다 긍정, 부정 대립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동선 짰죠? 자,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The study of emotions and decision making is now of considerable importance. 자, of 플러스 명사하면요. 형용사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of importance잖아. 그러니까 important는 같은 말이야. 알겠지? 특히 이렇게 앞에 형사로 수식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상당한.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과 의사결정은 이제는 지금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This involves the application of various tools. FK 적용이죠. 다양한 도구들을 적용을 했대요. Afforded by neuroscience. 신경과학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 제공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툴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했는데 One important stream of the literature examines. literature 얘들아 이거 문학, 그러니까 literature를 좁게 얘기하면 문학이고요. 넓게 얘기하면 문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정관사 더 썼죠. 그러니까 신경과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책들, 정보들이란 뜻이야. 거기에 중요한 한 흐름이 examines people, 사람들을 조사했대. 실험을 통해서 with brain damage,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검사하고 and how damage to particular parts of the brain known to be responsible for particular cognitive functions. cognitive functions는 인지적인이라는 뜻이죠. 어떤 우리의 특정한 인지적인 기능에 있어서 그걸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 뇌의 특정 부분들의 이 데미지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라는 거죠. 의사결정에 끼치는지를 좀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ne example of this research, 이 연구의 한 예시가 is the work of Antonio Damasio, who finds that when the emotional part of the brain, 자, 이거 아까 나왔던 부분이지? is damaged. 그래서 만약에 우리 뇌에서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 손상되면 this actually reduces the efficacy. efficacy는 효용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의 의사결정의 이런 효용 가치, 효용성을 줄여버린대. 부정이네? 아까 긍정 부정 싸우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 이런 이 deliberative가 그래서 이 cognitive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고차원적인 지능적인 것에서 작동하는 이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 뭐 할 수 있다? 의사 결정을 뭐 할 수 있어? 해친다 했지. 그지? 그래서 이제 1번, 5번 했다가 장렬히 전사한 친구들이야 지금 저기. 정답이 47 뜬 이유가.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좀 문제가 좀 잘 냈어. 좀 낚시하기 좋게. 이거 진짜 많이 틀렸거든 실제로 작년에 선배들. Good decisions are a product of the emotional part of the brain working. 훌륭한 의사결정은 자 프로덕트 맨날 상품 이러지 말고 이거 결과물이란 뜻이야. 뭐의 결과물이다? 감정적인 뇌 부분이 여러분 여기 전치사 썼죠. 자 한번 간만에 문장 독해 정확하게 합시다. 뇌의 감정적인 부분의 결과물이 아니라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working in conjunction with. conjunction이 너네 접속사 명사 접속사 영어 이름이다. conjunction. in conjunction with는 뭐뭐와 함께 뭐뭐와 맞물려 라는 뜻이야. 뭐와 맞물려? deliberative part. 얘다 여기 있잖아 이거. 그래서 뇌에 이런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과 함께 일하는 것에 따른 결과물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전치사의 목적어가 brain이 part가 아니라요. 동명사 working이에요. 동명사. 그러니까 이거 준동사지.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해야 돼. 이거 해석 아마 제대로 못한 친구도 많을 거야.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의사결정은 뭐의 결과물이냐면 우리의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이런 생각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맞물려서 작동됐을 때 비로소 생겨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들아 이게 아니라 요거잖아. 여기잖아. 여기. 그래서 good decisions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랑 맞물려서 작동하면 좋다며. 그러면 의사결정이 좋아질 거 아니야. 얘들아 답은 2번, 4번이야. 1번, 5번 고른 사람 반성해라. 자 그리고 이제 찾았죠. 감정이 뭐랑 결합하면 생각과 결합하면 의사결정이 수준이 올라간다. 이제 전통경제학 봐야죠. This contradicts가 반박하다요. 이미 여기서 끝났죠. 자 이게 반박한데 the assumptions of conventional 전통적인이죠. 관습적인 전통적인.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경제학에서의 가정들을 다 반박해 버린다. 답 2번 카운터. 그렇죠? 1번 고른 사람 왜 1번 했다가 장렬히 망한지 알겠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요 정도만 볼게요. 뒤에는 한번 해석 본인들이 한번 직접 해봅니다. 자, 장문복합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제목 볼 거예요. 제목이 정답이 좀 낮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당연히 선제 먼저 읽어야겠죠? superiority는 우월성이죠. 근데 그게 뭐에 의해서 생겨난다? sparked by comparison ruins. 자, 문장 구조 잘 봐. 구조 잘 봐. 자, 비교에 의해서 자극된 우월성이 ruin은 망치다야. 동사로 쓰면 우리를 망친다. 그러니까 SNS로 인스타그램으로 서로 비교질을 하고 해봐야 내가 우월한 거 느껴봐야 어차피 네 인생만 망친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일단은 비교가 나올 것 같고요. 2번 irony 우리 아이러니하다고 콩글씨 많이 쓰잖아. 역설이란 뜻이죠. Irony of choice is an unexpected trap. 그래서 예기치 못한 함정으로서 선택의 역설. 그럼 이건 선택 얘기한 거죠. 3번 don't get drowned. drowning 저 니네 한동안 우주의 저기 인기곡이었잖아. 익사하다. 그러니까 by the flood 당연히 홍수 얘기할 건 아닐 거 아니야. regret 유감 후회잖아. 후회에 홍수에 떠밀려서 익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만 주구장창 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 4번 more choices, more chances to be happy. 선택이 많을수록 우리가 행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것도 선택에 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서로 좀 다르죠. 얘는 긍정서술, 얘는 부정서술. 5번 comparison. 비교는 the secret to making wise choices. 올바른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비교가 바로 그거의 비결. 이거는 현명한 선택 내리는 거 얘기하는 거지. 선택이 조금 소재로 좀 많이 잡혔네. 그지?
자, psychologist Barry Schwartz calls this 여기죠. Shoppers confront가 직면하다잖아.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 없지? 분사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쇼핑객이 뭐에 직면한다? The choice of 30 different varieties. 요거 variety를 셀 수 있겠지. 셀 수 없으면 다양성이고요. 셀 수 있으면 품종, 종류란 뜻이에요. 그래서 30개 서로 다른 종류를 선택하는 거에 직면하면 너네 이거 그 스타필드 가면 고메 스트리트 알지? 고메. 고르멧 이거 프랑스어거든요. 고르멧. 그래서 이거 미식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겁나 비싼 초콜릿이요. 그냥 ABC 초콜릿 이런 게 아니라 좀 많이 비싼 초콜릿 막 하나에 막 10,000원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초콜릿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뭐 몰라도 됩니다. 고르멧. 그러면 are more likely to walk away without buying any. 그러니까 너네 일산 칼국수 갔을 때 주문 속도랑 김밥 천국 가서 친구들이랑 주문하는 속도 생각하시면 돼요. 김밥 천국에서는 한 세워라 내워라 5분, 7분, 10분 막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심지어 이모들이 니네가 알아서 그거 써가지고 메뉴 그 제출하라고 하잖아, 계산서. 근데 일산 칼국수는 10초면 돼요. 심지어 메뉴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모가. 그냥 칼국수 2개죠 하면서 그냥 가잖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뭐 한다고? 오히려 선택을 못 한대. 근데 이런 비슷한 내용은 워낙 기출문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any compare with when they are presented with only half a dozen choices. 그래서 요거의 절반만 제공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집에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선택의 아이러니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솔직히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미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if employees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앞에가 좀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 없어서 찍은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if employees are given a free trip to Paris, they are happy. 파리 여행 보내준다고 하면 행복한데 if you give them a free trip to Hawaii, they're happy. But if you offer them the choice between the two destinations, 그러니까 파리 갈 거면 파리, 하와이면 하와이 한데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한대.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 정해서 알려주라는 거야. 그래서 why might choice be so disruptive? 그러니까 왜 선택이 이렇게 파괴적일까? 이유는 choice forces us to make comparisons and acknowledge. 결국 선택이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 비교를 자꾸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와이 가서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하는 애는 파리 갔다가 나 괜히 뭐 소매치기 당했다 쳐. 예를 들면 파리 소매치기 겁나 많잖아. 그러면 이제 그냥 하와이 갈 걸. 하와이 갔다 온 애들 개부럽다.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비교할 건덕지를 주지 말자라는 거지. 그래서 acknowledge relative disadvantages. 그래서 상대적인 단점이 인식될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문법만 좀 잡아주면 목적격 보어 1이고요. 목적격 보어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끝. 답 2번. 그러니까 오히려 예기치 않은 함정이 된다는 게 괜히 이렇게 돼서 행복 수준이 더 떨어진다가 이 unexpected trap이랑 연결되죠. 답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솔직히 제가 방금 얘기했듯 너무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다 보니까 맞다 나 이런 거 풀어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일부는. 그래서 뒤에는 뭐 솔직히 내용이 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문제 푸는 거 끝냈다고 그냥 너네도 그냥 여기서 같이 끝내면 안 돼. 너네는 수험생이야. 그러니까 수험생으로서 연습할 땐 전체적으로 지문을 다 읽으면서 다 장악되고 다 이해될 때까지 끝까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단어만 좀 잡아줄게요. tyranny 이거 횡포, 전제정치란 뜻이야. 폭군, 연산군 같은 사람들 tyranny라고 그래요. 단어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 좀 이쁜 문법 하나 있죠. 자, 분사구문인데 완료 썼지? 그러니까 선택을 내리고 난 후 이렇게 뭐뭐 하고 나서 이거 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완료. 알겠지? 혹시 분사구문 완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내신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클리닉룸으로 넘어가셔서 CT 선생님 지도하에 문장 독해 하시고 만약 다 못한 거는 숙제로 하시고 복습도 꼭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